또 이런 얘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TV에 보면 연예인들 있잖아요, 여러분. 연예인들 보면은 방송에서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뭐 하고 있는 스타일들을 보면은 너무 예쁘고 멋있어서 고객분들이 원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이제 뭐 연예인 스타일을 뭐 해주세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살롱에 가면, 그죠? 뭐 어느 가수가, 배우가 하면은 그런 헤어스타일을 고객들이 원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유행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매년 그런 게 있죠. 드라마 하나 뜨면은 거기에 있는 주연 배우가 하고 있는 헤어스타일이 미용실마다 또 고객들이 또 원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그 얼굴의 구조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구조는 많이 다르잖아요. 연예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내가 입었던, 연예인이 몸이 어깨가 좁고 한데 나는 어깨 넓은데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옷으로만 보더라도. 근데 얼굴이라는 이 구조가 개성도 다르고 얼굴의 구조도 전혀 다른데 헤어스타일을 맞춘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얼마 전에 층이 많이 나는 그런 스타일이 유행이어가지고 아마 미용실에서 그런 걸 요구 많이 했을 거예요, 고객분들이. 근데 그렇게 성공하는 10번 중에 몇 번 정도 성공, 층을 너무 많이 그렇게 내게 되면 관리 어렵습니다, 사실은. 고객들은 모릅니다. 그냥 뭐 연예인 뭐 TV에 나오는 게 유행이다니까 뭐 그렇게 해주세요. 층을 많이 내주세요 했는데 막상 가서 층 내고 집에 가서 관리를 해보니까 평소에 층이 덜 났을 때하고 층이 많이 났을 때 감당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사실은 다 못한다는 거죠. 고객이 원하는 게 해드린다는 거죠. 이게 유행이네,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어떤 유행을 고객한테 접근시킨다는 것은 그 스타일을 그냥 그대로 씌우는 게 아니라 후 관리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 이 고객이 그것을 집에 가서 관리를 할 줄 아느냐까지도, 아니면 관련은까지도 가르쳐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특히나 그 TV에 유행하는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는 일부의 고객분들, 조건이 어느 정도 허락이 되는 고객들을 위해서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접근을 시켰다가는 낭패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설득을 잘해야 되는 거죠. 뭐 안 해준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당신은 뭐 연예인하고 달라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되죠. 그래서 한 30% 정도, 또 40% 정도는 이런 분위기로 갑니다. 근데 꼭 그렇게만 해야지 예쁜 건 아니에요. 어떨 때 보면 연예인들 헤어스타일 보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드라마의 배역이 너무 연기를 잘해요. 그 연기 속에 있는 배우가 아니라 배역의 주인공의 어떤 캐릭터에 맞춰서 연기를 잘하다 보니까 그 헤어스타일이 오히려 또 분위기 있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연기에 얹혀져서 헤어스타일이 분위기 있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연기도 아닌 것이 그냥 일반인들의 그대로 헤어스타일 해줬을 때 다행히 잘 어울리면 그만큼 좋은 일이 없겠죠. 근데 확률이 많이 낮다는 거죠.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그러면은 그런 연예인의 어떤 스타일들은 고객에게 어떻게 전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살롱에서 손님 한 분이 오셔서 드라마에는 연예인 스타일 해주세요.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방금 얘기 트렌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연예인의 스타일이 만약에 요즘에 이런 SNS에 뜬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트렌드 분석하듯이 연예인 스타일을 분석을 해서 이분이 지금 앞머리는 어떻고 뒤에는 어떻고 옆머리는 어떻고 위에는 어떻고 길이는 어떻고 층은 어떻고 볼륨은 어떻고 컬러는 어떻고 폼은 어떻고 전부 분석을 다 해가지고 총체적인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것을 또 한번 가발과 직접 잘라도 보고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일단 기술적으로 그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먼저 내가 습득을 한 다음에 연습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이 스타일을 고객에게 옮겨줄 때 이 고객에게는 이런 나이에, 연령대에, 또 이런 얼굴형에, 또 이런 어떤 신장 키에, 목선은 어깨선 어떻고, 헤어의 소재의 어떤 상태는 어떻고, 굵고 길이는 어떻고, 또 층은 좋아하는지 다양한 부분들을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나만의 트렌드를 개발하는 거하고 뭐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와서 해달라고 그러면은 고객을 스캔을 하는 거죠. 스캔해가지고 고객분은 지금 이 연예인의 스타일을 하고 싶죠. 너무나 하고 싶죠. 네,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은 조금 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를 했을 경우 고객분에게는 사이즈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고객의 분위기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응용하는 거겠죠. 물론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성공시키자라는 거죠. 어차피 고객에게나 해드렸어. 고객이 좋다고 갔어. 가 아니라 집에 가서 가족들 또는 주변의 지인분들 또 밖에 나가면 커피숍에 차 한잔하러 가면 옆에 테이블에서 한번 봐줄 수 있는 저 스타일 저분은 저 헤어스타일 참 예쁘네 라고 시선을 잡아줄 수 있는 정도로 헤어스타일을 제공하려면 플러스 관리까지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고객에게 보급하려면 정말 많이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트렌드 준비하는 거는 바로 이런 것이 트렌드 준비나 똑같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옷을 하나 사 입었어요. 밖에 가는데 친구들이 보고 옷을 샀는지 저 옷은 원래 집에서 입던 옷인지 안 입던 옷을 입고 나오는 건지 아니면 새로 샀는지 구분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멋있게 투자를 친구 만나러 갔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옷을 투자를 해서 샀으면은 뭔가 빚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아무 옷이나 살 수는 없죠. 좀 더 몸에 맞아야 되고 색상도 맞고 디자인도 어느 정도 내하고 내추럴하게 잘 맞고 명품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내하고 잘 맞는 명품 중에서도 내하고 잘 맞는 명품을 초이스해서 컬렉트해서 내가 입고 외출을 했을 때 주변 사람이 보고 넌 잘 어울린다. 그런 거와 헤어스타일이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안경 하나를 사더라도 시계를 하나 사더라도 신발을 하나 사더라도 헤어는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입니다. 디자인은 뭐냐면은 계획하다잖아요. 그죠? 뭔가 계획하는 거죠. 그게 뭐 구상하는 거거든, 결과적으로요. 구상하는 거거든. 창의하는 거거든요. 계획한다는 말은 뭐냐면 얼렁뚱땅 만드는 게 아니라 치밀하게, 그죠? 굉장히 철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객분들에게 시술이라는 말도 좀 그렇다. 커트하면서, 디자인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고객한테 하는 커트한 습관이 제가 볼 때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습관이라는 것은 그래요. 좋은 습관은 끊임없이 평생을 해도 되지만은 조금 떨어지는 습관, 좋지 않는 습관은 빨리 고치지 않으면 평생 뭡니까? 손실 옵니다. 한 해만이 아니라 평생 계속 손실이 올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국내의 커트는 건성건성하는 커트도 많고 후다닥 해서 서두르면서 비싼 펌 이런 거는 매출이 많이 올라가니까 신경 써주고 컬러도 비싼 컬러는 신경 써주고 그렇지 않으면 흰머리 염색 이런 거는 대충 해버리고 이런 우리들의 좋지 않는 습관들이 지금 우리의 비즈니스를 훨씬 더 발전을 둔화시킨다. 그런 습관 때문에. 좋은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서 가려면은 자기 분석이 지금 철저하게 한번 가야 된다. 그래서 경력이 한 1년에서 3년, 5년, 7년 가면서 한 3년마다 종합 검진처럼 기술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나의 습관에 대해서, 업무, 손님한테 커트든 펌이든 이런 손님 대하는 습관, 모든 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 번 정도씩은 3년에 한 번씩은 종합검진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은 부분 점검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카데미에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서 뭐 10년씩 20년 되신 분도 있고, 또 한 2년, 3년, 5년 이런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떤 지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워낙 디자이너분들이 자기 개성이 강하고 해서 제가 상처받을까 싶어 말을 못합니다. 그래도 이제 좀 봐서 이렇게 보고 저분 이런 얘기해도 크게 상심 안 하고 그냥 잘 이해하겠지라는 분한테는 제 얘기를 해주거든요. 어떤 분들은 잘 받아들이고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불편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누가 그런 부분들을 뭐 잔소리하고 지적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항상 우리는 배운다는 것은 전문가의 어떤 지적을 받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아서 개선을 한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기회거든요. 근데 그런데 물론 그렇지 않는 분이 잔소리처럼 하면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저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훈계가 아니라 잔소리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그런 지적을 어느 정도 체크를 받으면서 제가 만약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누가 저한테 줬다면 저는 그분을 스승으로 모실 것 같습니다. 우리 미용업계에서는 스승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가르친다고 스승이, 원장님이 스승이 그건 아니거든요. 진짜 좋은 방금행인들은 나의 어떤 그런 평생 손실될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고 고치는데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분들이 스승이, 왜냐면 평생 나의 손실을 보완해 주는 거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 순간에 한 번의 손실이 아니라 그거를 모으면 20년, 30년 동안 손실을 올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해서 고쳐서 한다 그러면 30년 분의 어떤 이득을 나한테 손실되는 부분을 막아주는 얼마나 훌륭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멘토 아닙니까? 그런 분이 스승이고 멘토지만, 안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이제 정규과정 출신들 같은 경우, 이제 장기과정 출신들 같은 경우, 제가 이런 얘기를 뭐 수업 시간에 하도 많이 하니까 잔소리처럼 해서 미안하기도 하지만은, 그게 바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했거든요, 제가. 왜냐면은, 뭐, 5, 6개월 뭐 보고 떠날 사람들이지만은, 앞으로 30년, 40년, 제가 3, 40년 살아봤으니까, 이런 손실이 올 수도 있다는 거를 저는 유경험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그 순간에는 욕을 먹든지 뭐 제가 좋지 않는 평가를 받든지 간에 저는 일단은 합니다. 왜? 나중에 더 큰 원망 듣기 싫으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각자의 다 자존심, 자기 세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지만 그래도 아직은 상부상조라는 말이 서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협력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어느 나라나 제가 많은 나라를 생활해 봤지만 각 나라마다 문화는 다르지만 전통적인 문화는 뭐 바뀌지 않습니다. 협동, 협심, 협력 서로 상부상조하는 이런 부분들은 문화는 뭐 세월이 가도 그거는 변하지 않더라는 거죠.